여러분들 요 쉬는 시간 동안에 쭉 읽어보셨나요, 혹시? 이제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앞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의 그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직장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그 직업을 가진다라는 것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설레이기도 하지만 뭔가 긴장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약간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 직장에서 이제 관련돼서 그 직장 생활이나 직장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정신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직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실직자가 되거나 그쵸?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관두게 됐을 때 그 허무함 이나 자식이 자신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굉장히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정신 건강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직이라는 거, 직장을 옮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일 수 있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신의 또 그만큼의 능력이 또 키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정신 건강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직업 상실의 위협, 내가 이것을 요즘 이제 정년퇴직까지 보통 60세 정도가 정년퇴직이라고 하는데 정년퇴임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직업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또 이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일 말고 나는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 뭐 이러한 것들, 불만족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신 건강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빡빡한 일정이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진로 선택,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 선택은 해야 되는 시기이죠. 예,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진로에 대한 이제 불확실함이 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할 때는 또 됐어.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뭔가 이직을 해야 되거나 이랬을 때도 이제 무엇을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기가 힘들어. 이랬을 때 좀 힘들감이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요즘은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투 때문에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이제 높은 상사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내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이죠. 직장 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도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 참 답답한 시기인데요.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 언컨택트 시대라고 해서 이제 이 시대에서도 소통하는 게 방법들이 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실시간 수업을 한다든지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 수업을 참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만 혼자 떠들고 들려오는 메아리가 없으니 참 답답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관계 맺는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요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갖는가. 근데 인간관계는
여러분 이제 그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나를 편안하게 생각한다. 그럼 내가 좀 힘들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내 마음부터 그것에 대해 있어서 조금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 삶을 살면서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떠한 점을 수정하면 좋은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좀 발전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직장 내에서는 이제 직무적인 환경 안에서도 이제 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직무 환경도 이제 그 영향을 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학대와 방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족에 대한 문제 봤고요. 학교와 직장에 대한 문제 이제 봤고요.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학대와 방임에 대한 문제가 있죠. 어린 시기에 이제 학대와 방임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그 살펴본 그런 것들과 이제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거죠. 부모의 그 별거나 이혼을 통해서 아동이 버려지는 이러한 것들, 어린 시기부터 이제 그런 학대와 방임 이런 것들, 그 아동 발달은 물론 건강한 삶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정신적인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학대와 방임에는 물리적인 학대와 방임이 있을 수 있고요. 물리적인 이제 우리의 그 환경 이런 것들, 어떠한 그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이제 학대와 방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가정 환경에서 드러나는 적대감,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그 문제 안에서 부모의 어떠한 그 정서적인 그 학대나 이런 것들, 그 정서적인 뭐라 그럴까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기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제 과잉 간섭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거. 그러니까 비난 자체가 굉장히 그 정서적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것들 이제 예전에 이제 또 생각나는 이제 사례 하나는 이제 뭔가 악기를 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정말 굉장히 과잉 관섭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악기를 전공하는 이런 그 학생들을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도벽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좀 본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정서적 과잉 간섭이나 이제 비난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고도의 부정적인 정서 표출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신의 방어 기제를 쓰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화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자녀에게 대치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신의 이러한 안 좋은 감정들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의 작은 실수에도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자녀에게 함부로 자신에게 화나는 감정을 자녀에게 그대로 쏟아붓는 이런 것들. 저도 예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작은 아이가 형한테 제가 지금 화난 표정을 보고 형님, 어머니가 어머니 분노 폭발한다. 우리 숨어야 돼.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이에요. 학교도 근무하기 전에 이제 이런 애들이 어린 시절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저도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제가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나를 생각했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저렇게 생각하지 않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예전에 있었더라는 거. 저도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는 변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모였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라면 참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해서 그것들이 켜켜이 이제 쌓이면서 어디 감히 엄마한테 이런 말을 내가 너한테 잘못되라고 이러는 거야? 잘 되라고 이러는 거지 하면서 이제 또 언쟁이 시작되면서 자녀에 대한 심한 그 학대,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 비난을 막 하게 된다면 이것들이 이제 그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의도적인 신체를 상해를 입히는, 요즘에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특히 친모가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친모가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의붓 어머니, 의붓 아버지가 막 나오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진짜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상을 입히는, 어떻게 화상을 입힐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화상을 입히거나 정말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뭐죠? 때리는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 체벌, 그건 체벌이 아니죠, 진짜. 그거는 이제 마구잡이로 그냥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제 주먹질 한다거나 발길질, 구타, 흔들기,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애를 막 거꾸로 들고 흔들고 막 애들을 막 운다고, 그런 행동들을 이제 베이비시터 이런 것들 이제 뉴스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학대들 정말 근절돼야 되는 학대들이죠.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커서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정신에 굉장한 문제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학대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폭력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것에서 시작돼서 점점 더 분노라는 것이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폭력으로 이제 표출하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와서. 여러분,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재채기를 했으면 너무 죄인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화도 마찬가지고요. 폭력도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커다란 점점 더 센 폭력이 되고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폭력이 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죠, 보통. 그럼 이 화도 마찬가지. 내가 내 안에 작은 화를 계속 내가 누르고 뭔가 이것들을 화로서 표출을 하게 되면 이 화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대화나 타협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상처에서부터 이제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학대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가정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신고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때리는 행위, 학대 행위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의도성을 떠나서 이제 학대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구타나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 화상을 입히거나 이런 행위들을. 그리고 정신적 학대는 심리적 영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도 끼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린 시절에 혼내고 창피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혼내는 사랑해서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한다면 혼내고 창피를 주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신문 기사들에 보면 이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예비 부모 교육,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아직 결혼들 안 하셨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정말 예비 부모 교육, 10대서부터 이제 예비 부모 교육을 시작해서 20대 결혼 정년기에는 정말로 이제 그 부부에 대한 교육, 부부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부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부모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적인 안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좀 탐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결혼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단계라는 것들이라는 것들도 한번 인식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폄하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을 해치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버리고 감금하는 행동, 그리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괴롭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배워서 학교폭력의 양상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의를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라는 거, 예,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굉장한 정신의 손상을 입게 되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유념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방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방임인 거죠. 그러니까 방에 집에 혼자 두고 보살피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신체적으로 나 심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아동에게 이 방임이라는 것이 학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임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위협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정서적인, 심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필수적인 교육 기회를 이제 박탈하게 되는,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냥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들이 굉장히 말라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이나 영양, 주거, 의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제공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돌봐야 되는 것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방임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이것을 방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학대, 물리적으로 가하는 학대나 이런 것들과 훈육과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방임이다 라는 것들도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성인학대와 방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죠. 성인학대 방임, 우리 이제 교재 121페이지에 보면, 교재 121페이지 보면은 여러분, 애인 간 살인 폭력 최근 급증 해가지고 이제 막대표와 함께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인학대의 방임 굉장히 많죠. 배우자나 보호자에 의해서 이제 빈번히 이제 발생하죠. 또 이러한 보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은 부모라기보다 이제 약간 지적 장애가 있거나 이러한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 살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학대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배우자에 대한 학대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에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또 이제 굉장히 요즘에는 또 이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치부해서 경찰들이 바로바로 출동을 하거나 해서 이제 이것들을 좀 해결하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그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우자나 이제 보호자 이런 것들이 학대와 방임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이제 장기화되면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은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점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문제라는 거. 그리고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신체적 해를 끼치거나 공포감을 주는 물리력을 이용한 고의적인 행위가 1년 이상 일어났을 때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떠밀기, 때리기, 묶기, 뭐 흔들기, 아까랑 뭐 비슷한 화상 입히기.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조금씩 먹여서 사람들을 이제 그 어떻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보면은 좀 사례들도 나오기도 하죠. 정말 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인에 대한 학대라는 것, 학대의 종류에는 뭐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들을 또 그 생각해 보시는 것들도 있으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체적 폭력은 없으나 학대의 그 상대에게 상당한 심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도적인 언어적 행위를 우리는 정서적인 학대, 앞에서도 이제 정서적인 학대,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리적인 학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멸감, 창피주기, 다그치기, 신문하기, 뭐 이런 것들, 쭉 스토킹, 뭐 스스로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게끔 계속 주입시키는 거. 너는 못난 존재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이러한 경우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너무 이제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진도를 빨리 제가 좀 빨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인 거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회적 거부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이 저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라고 치부하기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잘 풀어서 저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집단 괴롭힘. 집단 괴롭힘은 정말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은 학교에서도 고민이고 사회적인 고민이 돼야 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학교폭력에서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을 했던 가해자들,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인이 돼서 뭔가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가끔 보이죠. 이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도 학생들에게 굉장한 이슈가 돼서 학교폭력을 좀 멈출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사실은 이 전두엽이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선생님들이나 이제 뭔가 상담 선생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학교폭력은 정말 좀 이 집단 괴롭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저는 많이 좀 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뭐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있죠?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 활동을 좀 해보니 정말 다양한 폭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많이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초등학교를 생각이 돼 고등학교에서는 또 다른 또 다양한 이러한 폭력들이 야기되는 것을 보고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근절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집단 괴롭힘 뭐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성적 기호나 성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고, 이 정체성의 정체성에 좀 혼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니, 이러한 학생들은 이제 가정에 대한 역할의 동일시를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불완전한 그 경험들을 많이 한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요. 있고, 이런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상담을 잘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이 성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뭐 수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자신이 성인이 됐을 때까지 이 아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계속 하는지를 이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청소년기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다 정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인종에 대한 것들, 인종에 대한 우리의 편견,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민족에 대한 편견. 종교도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것들은 필요하죠. 서로의 우리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종교고, 정말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우리는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의 이러한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니까,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것들을 막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성적 기호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동성애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동성애는 안 되죠.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딱 규제하거나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제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법제화 했을 때 나타나는 역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사들을 좀 한번 스크랩해서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출신 국가, 정치적 신념, 장애의 유무, 계층, 사회적 상태, 체중, 외모에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제 사회적 거부까지 이제 잠깐 보고요. 오늘 여기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금세 가버려서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인 것 같아요. 기말고사 범위이죠. 여기까지 이제 기말고사 범위로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적 기호, 동성애에 관한 부분,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게 그것들이 보고 있는지, 기독교에서는 왜 이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상에 대한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문 기사들을 지금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쭉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기말고사 보고요. 9주차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여러분들 많이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